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정치는 그냥 관심사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목숨처럼 중요한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 세대랑 부모님 세대 사이의 깊은 골을 메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 집 얘긴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혹시 저거 가짜뉴스 아냐? 혐오 발언 아냐? 막 걱정되는데 정작 부모님은 어떠세요? 니들이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 걱정하시잖아요. 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도대체 왜? 무엇이 부모님을 이렇게까지 정치에 몰두하게 만드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뿌리 깊은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현상을 제대로 보려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벗어야 할 안경이 있어요. 바로 이념이라는 렌즈예요. 물론 정치적 신념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절박한 이유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달의 소득, 평생을 바쳐 이룬 자산, 그리고 그 자산을 위협하는 세금.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부모님 세대의 삶을 꽉 붙들고 정치를 생존 도구로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오늘 얘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젊은 세대는 어때요? 내 월급, 내 소득이 기본적으로 내 능력, 내 노동력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내 전문성이 뭔지가 내 소득을 결정하죠. 근데 은퇴하신 부모님 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이분들의 매달 소득, 심지어 전 재산의 가치가 내 노동력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에 따라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세상을 보는 눈,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소득의 원천.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 이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세대랑 부모님 세대의 대답이 완전 다르거든요. 모든 차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쪽은 내 땀의 결실인데 다른 한쪽은 정치적 결정의 결과물이니까요. 자, 이 흐름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까요? 평생 일하던 직장에서 딱 은퇴하는 그 순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0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충격도 크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막막해지죠. 이때부터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바로 연금입니다. 근데 이 연금, 특히 그 액수를 누가 정하나요? 내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 내 노력?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결국 정치인, 내 월급 주는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러니 정치인의 말 한마디, 공약 하나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연금 중에서도요, 특히 기초연금이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는 국민연금은 뭐랄까, 내가 젊을 때 낸 일종의 적금 같은 거잖아요.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성격이 강하죠. 근데 기초연금은 완전 달라요. 이건 내가 낸 돈이랑 상관없이 지금 국가가 건넨 세금으로 어르신들께 드리는 일종의 생활지원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힘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죠. 선거 때만 되면 기초연금 10만 원 더, 이런 공약이 왜 나오겠어요? 법 하나만 딱 바꾸면 당장 다음 달부터 내 통장에 몇십만 원이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가 결정되니까요. 이 숫자, 50%. 이게 정말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계세요.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 이미 사회생활을 마치셨거나 자영업이나 농사를 지으면서 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었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한테 기초연금 인상이라는 말은 그냥 복지정책이 아니에요. 이건 다음 달 병원비고 쌀값이고 관리비가 걸린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 정치 유튜브에서 어떤 정치인이 연금 올려준다고 약속하는 그 순간 그 영상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내 삶의 동화줄, 한 줄기 희망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소득 얘기를 넘어서 자산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매달 들어오는 돈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부모님 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 자산, 그리고 그 자산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집 한 채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나라 노년층 자산의 평균 80%가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 한 채에 몽땅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겨우 마련한 그 집 한 채가 그냥 전 재산인 셈이에요. 주식이다, 예금이다, 다른 데 돈을 나눠 놓은 우리랑은 자산 구조 자체가 다른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전 재산의 가치가 오직 집값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진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서 또 정치가 아주 강력하게 등판합니다. 내 전 재산인 이 집값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빠르게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정치에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GTX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결정되는 순간 아파트 값이 하루아침에 몇 억씩 뛰잖아요. 근데 옆 동네로 가버리면 우리 집 값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죠.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되냐 마냐는 내 평생의 자산을 2배로 불릴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십 년간 낡은 집에 계속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 모든 게 다 내가 사는 동네의 시장, 구청장, 시의원 이런 사람들을 누구 뽑느냐에 따라 바로바로 결정되는 겁니다. 바로 이 느낌인 거예요. 정치가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정의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전 재산을 한 방에 2배, 3배로 뻥튀기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가 되거나 아니면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는 도박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건 주식 투자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다는 절박함, 성공하면 평생 고생한 거 다 보상받는다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막 뒤섞여서 정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집값 오르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세금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정치적 변수가 나타나면서 자산은 부자인데 현금은 없는 이 기막힌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세금 몇 푼 내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그 정도는 내야지. 라고요. 겉으로만 보면 너무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은퇴 세대의 진짜 절박한 현금 흐름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80년대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그때 돈으로 몇 천만 원 주고 사서 평생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지금 그 아파트 50억이 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엄청난 자산가죠. 근데 이분의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100만 원 정도가 다예요. 이 돈으로 밥 먹고 병원 가고 관리비 내기도 빠듯하죠. 근데 국가는 당신 50억 자산가니까 세금 내세요 하면서 매년 수천만 원짜리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산부자 현금거지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이 표가 진짜 기묘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똑같은 부동산 세금이라도 성격이 완전 달라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뭐예요?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식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재산세, 그리고 특히 비싼 집에 붙는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는 얘기가 완전 달라요. 이건 살아있는 내가, 지금 소득도 없는 내가 매년 현금으로 직접 내야 하는 현재 진행형 위협인 거예요. 이건 미래 걱정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 내 통장 잔고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집값 상승이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히려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서 갑자기 종부세 대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은퇴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건보료까지 같이 폭탄을 맞는 거죠.
한푼이 아쉬운 은퇴생활자한테 매년 날아오는 수백, 수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는 그야말로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에요. 그러니 종부세 깎아주겠다, 건보료 뜯어 고치겠다 외치는 정치인한테 모든 희망을 걸게 되는 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는 소득, 자산, 세금 이 세 가지 경제적인 축으로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돼요. 이 모든 경제 논리 밑바닥에는요, 부모님 세대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온몸으로 겪어낸 아주 깊은 심리적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말 그대로 역사의 격동기를 그냥 온몸으로 뚫고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잿더미 위에서 배고픔을 겪었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밤낮 없이 일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독재 정권 아래에서 숨죽여야 했고,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에서 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평생 일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끔찍한 공포를 IMF 때 뼈저리게 느끼셨죠. 이분들한테 정치라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고 내 인생이 송두리지에 뽑힐 수 있다는 걸 직접 겪어낸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은퇴 후에 평생 다닌 직장에서 나오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엄청난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신대요. 바로 그 빈자리를 정치가 채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면서 우리 편이라는 강력한 소속감을 얻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내가 아직 나라를 위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목적의식, 자존감도 되찾고요. 또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외로움을 이겨낼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기술은 맨날 바뀌고 경제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가치관도 혼란스럽고요.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정치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저 나쁜 놈들 때문이야 라는 식의 흑백 논리 말이죠. 착한 우리와 나쁜 저들이라는 이 구도는요,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드는 정신적인 소모를 확 줄여주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주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왜 저러실까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모님 세대의 정치에 대한 그 뜨거운 관심은요, 단순하게 과몰입이다,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매달의 소득을 지켜내려는 생존 본능, 평생을 바쳐 이룬 내 전 재산을 지키려는 절박함, 그리고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몸에 새겨진 역사적인 경험과 은퇴 후의 깊은 외로움 같은 심리적인 필요가 모두 합쳐져서 나타나는 그분들의 세상에서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과인 셈이죠.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정치 유튜브에 빠져들고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우시는지 그 배경에 있는 구조를 조금은 더 깊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린 이제 어떤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아빠 그거 가짜뉴스예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아, 연금 문제가 많이 걱정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건네볼 순 없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